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졸라맨입니다. 지난 영상 기억하시나요? 월급만으론 안 된다. 사냥꾼이 아니라 농부가 되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정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씨앗을 심어야 하냐, 구체적으로 뭘 사야 하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냐는 질문들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5년 전 여러분과 똑같은 질문을 하며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 때문에 날려버린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지금도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제가 5년 전의 저에게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답변입니다. 다가올 2026년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고금리의 후유증과 보호무역의 강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1.7%까지 떨어진다는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잠재 성장률 1.7%라는 숫자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라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속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뜻이고 결국 내 월급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내가 걷는 속도보다 바닥이 뒤로 밀려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장기 투자자들은 현금을 빼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주식형 ETF로 유입된 자금만 무려 1000조 원입니다. 한국의 1년 국가 예산보다 많은 돈이 단 1년 만에 S&P 500이라는 한 곳으로 몰린 것이죠. 그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위기 속에서도 같은 선택을 반복할까요? 그 비밀은 S&P 500이 가진 자본주의적 생존 알고리즘에서 시작됩니다. 보통 우리는 투자 상품을 고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S&P 500은 세계 최강의 기업 선발 리그를 통째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 실력 없는 선수는 방출되고 최고의 신인이 스카우트되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S&P 500 지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최소 1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을 넘어야 하고 최소 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해야 하는 등 아주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 명단에는 영원한 멤버가 없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미국 산업의 상징이었던 지이나 엑슨모빌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그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오니 시스템이 알아서 엔비디아의 비중을 높이고 전통 산업이 저물면 관련 기업의 비중을 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우리는 미래를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10년 뒤에 어떤 회사가 망하고 어떤 회사가 뜰지 밤새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수위원회라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500마리의 전차로 군단을 대신 구성해주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에는 한 기업이 이 지수에 머무는 기간이 평균 33년이었지만 지금은 18년으로 줄었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도에 맞춰 S&P 500은 더 가차없이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도박 대신 살아남는 쪽에 올라타는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시스템도 시장이 통째로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 100년의 역사를 보면 이 걱정은 사실 기우에 가깝습니다. S&P 500의 역사는 인류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1929년 대공황부터 오일 쇼크,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그때마다 수많은 전문가가 이번엔 정말 끝이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전고점을 돌파하며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1957년 지수 출범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계산해 볼까요? 1000만 원을 30년간 가만히 두기만 해도 약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만약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넣는다면 그 금액은 무려 10억 원이 넘는 자산으로 불어납니다. 여기서 72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71을 연 수익률로 나누면 내 돈이 2배가 되는 시간이 나옵니다.
연 10% 수익률이라면 약 7.2년마다 내 자산이 더블이 되는 겁니다. 7년 뒤에 2배, 14년 뒤에 4배, 21년 뒤에 8배. 이 무서운 속도가 부자들이 위기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 지수에 20년 이상 머물렀을 때 손실을 본 사람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장은 흔들려도 인류의 혁신과 자본주의는 멈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나는 항상 꼭대기에서만 사던데 지금 들어갔다가 내일부터 떨어지면 어떡해? 맞습니다. 여기서 농부의 마음이 필요한 적립식 투자의 마법이 등장합니다. 농부는 날씨 좋을 때만 물을 주지 않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매일 같은 시간에 물을 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기계적으로 사는 겁니다. 주가가 오를 땐 같은 돈으로 적은 수량을 사고 주가가 떨어질 땐 더 많은 수량을 사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주가가 반토막이 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지만 적립식 투자자는 똑같은 돈으로 2배의 주식을 줍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회복할 때 하락장에서 모아둔 그 막대한 주식수가 수익률을 폭발시킵니다. 타이밍을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지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건 졸라맨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국 시장의 힘이라면 이제부턴 우리 한국 투자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달러라는 방패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위기가 오면 원화는 약해지고 달러는 강해집니다. IMF 외환위기 때 환율은 2,000원까지 치솟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1,500원을 넘겼습니다. 2025년 말 현재 환율이 1,450원대를 기록하는 패턴도 동일합니다. S&P 500에 투자한다는 건 주식을 사는 동시에 세계 최강의 통화인 달러를 보유하는 겁니다. 2020년 1월에 투자했다면 지수 상승에 환율 상승이 더해져 실제 원화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115%에 달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고 위기가 와서 주가가 흔들리면 환율이 방어막이 되어 내 자산을 지켜줍니다. 물론 달러가 약세가 될 때 수익률이 조금 깎일 순 있지만 역사를 보면 한국 투자자에게 진짜 위험한 순간은 달러라는 우방 없이 원화만 쥐고 위기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달러 자산은 태풍이 불 때 우리 집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지지대와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격차가 벌어질까요? 왜 우리 주식은 답답한데 미국 주식은 시원하게 갈까요? 이건 주주를 대하는 태도, 즉 기업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돈을 벌면 주주에게 돌려주는 걸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배당을 꾸준히 늘리는 것은 기본이고 더 무서운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사주 소각입니다. 기업이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여 아예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면 기업의 이익이 그대로여도 내가 가진 한 주의 가치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애플이 1년에 120조 원어치 주식을 소각하면 1000명이 나누던 파이를 900명이 나누게 되는 셈입니다. 반면 우리 시장은 아직 주주 환원에 인색하고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이 많습니다. 성장이 둔화되는 2026년일수록 내 돈을 진짜 주인처럼 대접해주는 시장으로 가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수익을 내 것으로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남았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도둑이 다 훔쳐가면 소용없겠죠. 일반 계좌에서 해외 ETF를 사면 매년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계산해 볼까요? 매달 50만 원씩 20년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 수익률 10%라면 일반 계좌는 약 3억 4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하지만 ISA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그 금액은 4억 원에 육박합니다. 단순히 계좌만 바꿨을 뿐인데 6천만 원이 차이 납니다. 신형 그랜저 한 대 값이 세금 전략 하나로 생기거나 사라지는 겁니다. 30년이면 그 차이는 1억 원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절세 계좌는 세금을 지금 떼지 않고 나중으로 밀어줍니다. 매년 나갈 15.4%의 세금이 내 통장에 남아서 다시 새끼를 치며 복리로 구르는 겁니다. 이걸 과세이연 효과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이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절세 계좌 한도를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활용합니다. 물론 S&P 500도 만능은 아닙니다. 최근 빅테크 7개 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이나 환율 변동 리스크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맹신이 아니라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2026년의 위기는 돈을 벌려는 사람보다 준비한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당장 거창한 돈을 넣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ISA 계좌 하나를 만들고 오늘 저녁 외식비 2만 원이라도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10년 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결정할 스위치가 될 것입니다. 저 경제 읽어주는 졸라맨 여러분의 그 위대한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ISA 계좌 하나로 4천만 원 더 버는 방법, 실전 세팅 A to Z를 아주 현실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ETF를 사야 하는지, 실수하면 안 되는 3가지 함정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보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스위치가 오늘 켜졌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